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지급하느냐, 선별적으로 지원하느냐, 정당에 따라서 각자의 일종의 이제 가치 철학 같은 게 좀 다르니까 논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논의를 하고요. 또 거기에서 통크게 좀 많다 적다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저는 정쟁이 아니라 정책적 협의의 과정들이 저는 있다고, 또 그것은 충분히 장려해야 될 만한 것인데, 저는 이제 그 이전에 그런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 구축의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있어서 통크게 제안한다 받는다,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윤재욱 지금 원내대표가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3년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이 길을 선택하면 정말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민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치하는 방식을 완전 바꾸고 법치는 법치대로 가고 협의는 협의대로 하고 이걸 분리해서 자, 부인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법대로 정리를 합시다. 법대로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범법이 확인됐어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부인한테 좀 잘못한 것 같고 이런 거 좀 양해해주고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 살 길이 생기지도 않겠습니까? 범법이 있었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평 게이트의 고속도로 길이 잘못됐다면 이거 오해받으니까 원래대로 해서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새로 잡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고가 이렇게 낭비되고 시간도 낭비된 거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권 여당인 보수 세력에도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를 선택하지 않으니까 남는 것은 올로 나신 게임으로 가는 거죠. 좀 전에 김 박사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가다가 그냥 끝나거나 이대로 가다가 끝까지 버티거나 그렇게 해서 3년을 버텼습니다. 그럼 3년 뒤는 또 어떻게 됩니까? 3년 뒤는 그러면은 본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불법이 있으면 3년이 아니고 5년도 묻어주고 10년도 묻어주고 20년도 다 묻어줍니까? 그게 법치고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정권을 잡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렇게 윤석열 잘못한다고 계속 비판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없죠. 지금도 이렇게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받고 게임의 규칙에 의해서 192대 108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차이 나는 거 4.6% 차이 나는데 앞으로 우리 3%만 뒤집으면 됩니다. 민주당 같은 표 3%만 가져오면 거꾸로 6% 이기는 거니까 우리 승리입니다. 이렇게 안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당의 수준으로 어떻게 정권 재창출이 되겠냐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3년 뒤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피해가서 뭔가 본인이 안전하게 법을 완전히 초월한 상태로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리석은 얘기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정치는 복원할 수 있고 협치할 수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것을 좀 완화시킬 수는 있다. 이 길에 대한 정말 기대를 0.1%라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 우리 정교한 평론가와 연합하고 있는 저 본부장으로서 그 우리 박 앵커와 임세은 소장과의 어떤 공동 진행도 굉장히 우리 동접 5천을 넘을 수 있는 임세은 소장이 또 김건희 또 여사 흉내를 너무 잘 내더라고요. 부부가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네요. 부부가 조금 전에 아재 개그 이후에 약간 맥락 없는 평론 갑자기 그래서 내가 무슨 중요한 이야기한 줄 알았는데 중요한 얘기를 또 할 건데 아까 이제 두 가지 이제 가정을 해주셨잖아요. 25만 원 이거 이상을 할 수 있다, 또는 뭐 혹은 그 아래로도 할 수 있고. 일단 둘 다 잘 아닐 거다, 안 될 거다 보고,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그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퍼주기 포퓰리즘을 마약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25만 이상 그거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 또 지금 영수회담 자리가 뭐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절대 아닌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나 대화했어 정도일 것 같고, 이재명 당대표는 나 민심을 대변했어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뭐 답변도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불편한 답변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럼 결국은 그냥 피로감만 또 계속되는 영수회담 모습을 우리 국민들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그 영수회담이 끝난 시각 이후에
사실상의 그 전면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로 저희가 오늘 그럼 종합할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 뭐 신뢰가 없는데 내밀한 대화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전제하에서 일단 이 영수회담이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의제가 나오든 간에 서로가 서로 할 말만 하다 이제 1시간 안에 끝내버린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성과라는 건 없을 것이고 결과에 대한 아전 인수격 해석이 대립되는 국면으로 나아갈 것이고 양쪽은 더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하는 결과일 텐데 이러면은 국회는 국회 그냥 할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욱 박사님? 5월 2일에 표결 붙이고 특검 계속 또 추진하고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아,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제도 못 정할 정도면 예. 저는 신뢰는 아예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나 이걸 하나의 예를 들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활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적어도 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요. 예. 근데 자기의 국정 운영 방향은 옳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의 방향이 옳은데 국민이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민의를 전달하러 오는 이재명 당대표는 소위 말해서 국정 방향이 옳은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갖다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합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그래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는 뭐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그건 논의할 수 있어 정도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 패자의 용어가 아니에요. 승자의 용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 야 민생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절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의제로 설정했어. 예. 라고 예를 들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천준호 비서실장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뭐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검토한 적은 없고 다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검토할 수 있죠. 특검은 못 받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죠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예. 제가 볼 때는 정진석 라인을 통해서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예를 들면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예. 그래서 바랄 건 없다. 바랄 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정도로 가면 되는 겁니다. 5월 2일 날 국회법에 따라서 특검법 올리고 상정해서 예. 통과시키고 그래 거부권 행사할 거야. 오케이. 거부권 행사해. 예. 우리 그럼 예를 들면 제 의결 해가지고 투표 분명히 할 거야. 예. 대신 하나하나 나오는 사안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땐 이 사안이 탄핵 사유면 우리 탄핵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강력한 압박 싸움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소위 거함이기 때문에 탄핵이든 이런 얘기를 입 밖으로 내면 주담기가 힘들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합니다. 헌법에 의하면 예.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 사유예요. 탄핵이 됐던 이유는 뭐냐?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예요. 최근에 나오는 최수근 상병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은 그때 법률을 중대하게 어겼어요. 전 그러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예. 국회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안 된다면 예. 어떤 형태로든지 과거와 같이 국민 여론과 민심에 따라서 압박을 해서 예. 거기서 8명이 튀어나오든 9명이 튀어나오든 예. 아니면 분당을 해서 나오든 상관없이 아니 어떻게 이런 정부에게 우리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가 있겠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